안녕하십니까. 월간지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부모한테 혼나면 가출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 당대표, 또 아직도 기자인 줄 아는 당 최고위원이 대립한 것 때문에 아마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말이 아닙니다. 집안 싸움에 대장동 키맨의 연쇄적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자격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아주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 내용이 잠잠해질 수도 있어서.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선 학명이라는 거는 밑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윗사람도 학명한 사람을 좀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을 주던가 포용을 하던가 해야지. 네. 본인이 그냥 내가 안 해버리겠다 하는 거는 네. 또 약간 또 무책임하다는 그렇죠. 비판에서 그렇죠. 자유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하겠다, 서로 언급을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선 의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다 나가라. 이런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5선의 중진 서병수 의원이죠. 이제 동생도 국회의원인데 부산에 작금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이 판을 짜라 이러고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서로 간에 이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밝혀줄, 대장동의 윗선을 밝혀줄 사람들이 하나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결국은 또 이제 인명피해로까지 됐는데 네. 이번에는 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명하죠. 이름이 길지만 아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된 실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숨지기 전에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근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 유족들은 21일입니다. 오후 성남도시개발 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네. 김 처장이 오늘 막내 동생에게 전화해 네.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고 네. 했다면서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왜 모든 책임을 네. 무슨 처장한테 다 넘기냐.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을 제가 다 지는 거예요. 제가 차장 대우인데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편집장도 있고 한데 저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회사에서 고소도 그 사람한테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결국 대장동이 사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이분 김문기 개발 1처장 전에도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전 본부장은 유동규 씨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요즘 신분인데, 지금, 이제 지금 그 감옥에 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간 합동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었죠. 이 앞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내는데 개입을 했죠. 그래서 개입하면서 이거는 시장님 뜻이다. 윗사람 뜻이다. 정진상 정책실장과도 얘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그 약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요거를 이제 유동규 씨 주변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죽고 싶다 그랬다고 확 죽어버릴까 그랬는데 알약을 먹었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알약을 먹었다는 걸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경기도 국감을 할 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예.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까 어떤 기자분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뭐 누구한테 들었든 유동규 씨도 죽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네. 조금 길어지니까 좀 뭐 실체나 기타 등등 많이 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올해 대선에 있어서 네.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정말 가장 그 민주당 후보가 좀 관여가 되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저기한 건데 이 모두 윗선의 실체를 알고 있다. 네. 라고 한 분 중에 두 분은 극단적 선택, 네. 한 분은 약을 드신 거, 극단적 선택 시도. 시도. 네. 그다음에 그렇죠. 한 분은 약을 드신 거. 네. 그러니까 이거 두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네. 한 명은 약을 먹는 등 극단적 선택 선택의 시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윗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 분이 다 이렇게 좀 어쨌거나 네.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은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간에 내부 총질하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윤핵관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근데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이핵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핵관들도 좀 핵심 관계자라는 소리입니다. 이핵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한테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대표 이름을 팔아요. 후보 이름을 팔고. 근데 대표나 후보가 들었을 때는 핵심 관계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나 후보는 피해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핵심 관계자들이 잘못하는 게 네. 오롯이 후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파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굉장히 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20, 30대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내부 총질만 하고, 물론 뭐 조수진 의원도 엄청 잘못한 거죠. 갖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분, 이제 물러난 분들은 이제 물러난 데에서 조용히 대선에 지원하고, 그 내부 총질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 당 후보를 그것도 심지어 집안 내부 알력 싸움, 힘싸움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대장동 사건이 아까 우리 정의원 선배가 얘기했듯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서 후보가 뒤바뀔 뻔했어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 맨 마지막에 그렇죠. 정말 그랬죠. 정말 선언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20몇 프로밖에 못 받았어요. 네. 즐거워야 하는데 그때 네. 사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즐거워하질 않아요. 네. 너무 놀란 거죠. 네. 그만큼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 큰 사안의 핵심 키, 윗선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시도하거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분 혼자서 제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힘을 모아서 쫙 그렇죠.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해야 이게 뭐라도 밝혀지지. 그냥 이런 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오늘이 22일이죠. 이 시간 현재 이거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세요. 그냥 특검 하겠다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계속 사과할 거 사과하고 뭐 사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답변이 없으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도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국민의당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이 국민의 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내부 총재 그 내홍이라는 것도 별로 보기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동이라는 아주 큰 이슈, 상대당의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큰 이슈가 있을 때 네. 정말 원팀이 되어서 그렇죠. 똘똘 뭉쳐서 네. 언론들이 그쪽에 스포트라이트를 할 수밖에 관심을 가질 네, 수밖에 그렇죠. 없도록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진짜 그러니까요. 원희룡 전 지사 한 분만 진짜 네. 열심히 떠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자기 무슨 네. 정말 그런 거 쇼업하는 데 바쁘니까 그것처럼 보이죠. 예. 예, 그렇게처럼 보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진짜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무서워 보이는 대장동 극단적 선택 사건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